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삼국의 발전과 경쟁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쌤이 이번 영상 전에 미리 읽기 자료를 줬잖아요. 그걸 보면서 따라오면 좀 더 쉬울 것 같네요. 자, 그럼 한번 먼저 키워드 먼저 볼까요? 네, 여러분. 이번 4강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여기 제시되어 있는 약 8개인가요? 네, 8개의 키워드예요. 이미 읽기자를 통해서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내용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주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시 중국 상황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 중국은 옛날에 한나라가 있다는 건 알 거예요. 우리 한사군 뭐 해가지고 한사군의 저항에서 고구려가 탄생하고 뭐 이런 거 읽기자를 통해서 알아봤잖아요. 근데 그 중국의 한나라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한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중국에는 삼국시대가 잠깐 펼쳐지죠. 위초고 되게 유명하죠. 유비, 뭐 조조 이런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한 게 바로 이 삼국시대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국, 백제, 고구려, 신라도 대충 이런 시기에 국가 체제, 초기 체제 정비를 한다는 거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중국의 삼국시대 이후에 진이라는 나라가 잠깐 통일을 했다가 다시 이 진이 멸망하면서 남북으로 갈려요. 그게 바로 남북조 시대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는 5, 16국 시대를 거쳐서 북이, 뭐 서위, 북주, 수 이렇게 이어지고 그다음에 강남에서는 동진, 송, 제, 양, 진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흐름, 이 시기의 흐름을 간단하게 파악해 두는데 중요한 건 한나라 이후 그리고 수라는 나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 중국은 분열된 상황이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바로 이런 시기 한반도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성장하고 서로 이제 갈등, 경쟁, 그리고 전쟁, 막 이런 게 발생하는 그런 시기였다. 우리는 주로 한 요 정도까지 오늘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나라가 고구려인데, 고구려 하면 광개토대왕이 유명하죠. 광개토대왕, 이 이름 그대로 넓은 영토를 확장한 왕이에요. 광개토대왕 이전에는 사실 백제한테 밀리기도 하면서 위기를 겪었죠. 근데 이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확장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해준 소수림왕 덕분에 광개토대왕이 이제 영토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정복 전쟁을 일으키고요. 남쪽으로도 나아가죠. 특히 백제가 원수였기 때문에 당시에 백제를 공격해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한강 이북을 점령하죠. 자, 이렇게 광개토대왕 시기에 엄청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니까 광개토대왕은 중국과는 다른 고구려만의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락이다. 그러니까 중국과는 다른 고구려만의 어떤 천하를 만들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바로 영락이라는 건 좀 영원히 행복하자, 영원히 행복하다 나라다. 그만큼 광개토대왕이 자신감이 넘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광개토대왕 시기에서 고구려 전성기가 끝나는 게 아니죠.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 시기까지도 고구려의 전성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 특히 이 장수왕은 기존 수도였던 국내성에서 평양 지역으로 수도를 옮겨버려요. 평양 지역으로 천도를 하면서 남진 정책, 이 남쪽으로 확장하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죠. 그리고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이동한 건 여러분 뭐 아는 사람 알겠지만 국내성에 있던 기존의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평양성 중심으로 새로운 귀족 세력을 이제 띄우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한 그런 의도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근데 장수왕의 평양천도에 이제 백제랑 신라는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미 백제는 한번 크게 당했는데 직접적으로 내려온대잖아요. 그래서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제 동맹이라는 걸 결성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나제 동맹에도 불구하고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 왕인 계로왕을 죽여버리고 한성을 함락시켜 버리죠. 그게 바로 475년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완전한 전성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 게 바로 백제예요. 백제가 중흥을 노력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삼국 중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구가한 게 백제예요. 근데 방금 봤던 것처럼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의 공격으로 인해서 몰락했죠, 거의. 수도 함락당하고 국왕 죽고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자, 그래서 근데 다행히 뭐 백제가 그렇게 뭐 약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금방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배층들이 도망가죠. 도망가서 남쪽 가서 지금 현재 공주 지역인 부여래, 웅진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다시 국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죠. 그래서 지금 요 쌤이 영상에서는 생략을 했지만 일기자료에 나왔듯이 동성왕 시기에는 신라와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왕권 강화하려고 노력했고, 이 무령왕 시기에 가면 전국에 22개의 담로라는 것을 제요. 행정구역 같은 건데 여기에 왕자나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 지배력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중국 남조인 양나라랑 국교를 수립하면서 문화적으로도 큰 발전을 이룩하죠. 그래서 계로왕이 죽으면서 백제가 큰 위기, 아주 멸망 직전의 위기까지 몰렸지만 무령왕 시기에 이르면 어느 정도 국력을 회복하고 고구려를 다시 공격할 정도로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무령왕을 이은 왕이 성왕이에요. 자, 성왕은 사비, 지금의 부여라는 지역인데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하고 지방 통치제를 정비하고요. 그리고 중국 남조나 외 등과 교류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신라랑 연합을 해서 고구려로부터 한강 하류 유역을 회복했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신라 당시 진흥왕인데 이 나제 동맹을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신라가 배신하고 이 하류 지역을 공격해서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서왕은 굉장히 서운하고 화나고 분하겠죠. 그래서 신라를 공격해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관산성 전투예요. 하지만 여기서 패배하면서 성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중흥을 할 것 같았는데 또 신라의 배신으로 인해서 또 다른 또 위기에 봉착하게 된 백제. 이후에는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네, 그거는 다음 디딤 영상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신라를 볼 텐데요. 여러분, 삼국에서 신라가 가장 뒤늦게 발전하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래도 지리적인 요건도 있고,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신라는 이 지정왕 시기에 오면 본격적인 발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시기 하면 이제 500년이니까 6세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참 늦은 거예요. 자, 보시면, 국호를 이제 신라로 바꾸고, 왕의 호칭은 진짜 이제 왕으로 바꾸죠. 중국적인 호칭으로. 그 다음에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을 정벌 하고요. 이건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버풍왕, 지정왕 다음에 버풍왕 시기에 이르면,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17관등제를 마련하죠. 그러니까 관리를 17단계로 나눈 거예요. 근데 율령이라는 법을 반포하는 건 여러분 다른 나라의 경우 고구려는 소수리왕, 그다음에 백제는 소수리왕보다 더 전인 고이왕 때 이미 반포를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라의 발전은 늦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교를 공인하죠. 법황시기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고구려 같은 경우는 소수리왕, 그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침류왕 때 이미 공인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신라는 발전이 늦었어요. 근데 신라 법황 시기의 불교 공인과 관련해서는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좀 유명하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죽음으로써 신라의 불교가 공인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이차돈이라는 사람은 당시 신라 귀족들이 불교 공인하는데 반대하니까 본인이 죽을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건 부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어라. 막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버풍왕은 이 이차돈을 죽이고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는데 이때 이차돈이 죽으면서 이 목이 잘린 거예요. 목이 여기 있죠. 이 이차돈 목에서 흰 우유 같은 피가 막 솟구치고 막 사방에서 꽃비가 내리는 기적이 발생하니까 귀족들도 야, 부처라는 게 있는 거보다 정말. 그래서 불교를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국가적인 종교인 불교를 도입하면서 왕권 강화에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러한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이미 고구려한테 한 방 먹은 금강가야를 병합해 버립니다. 532년에. 자, 이제 진흥원 시기 가면은 여러분 다른 나라 봐서 아시겠지만 유령 만들고 그 다음에 뭐야 저기
불교를 공인하고 그런 체제 정비를 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이제 체제 정비를 하고 나서는 여러분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순서는 항상 나오는 거 아시죠? 바로 신라의 그 왕이 진흥왕이었어요. 진흥왕 540년부터 576년에 이끌었던 왕인데 바로 이 왕은 백제랑 연합을 해가지고 고구려로부터 한강 지역을 빼앗아 버렸어요. 바로 이때가 백제의 성왕시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미 얘기했지만 백제를 배신하죠. 그래서 백제가 차지한 하류까지 확보하면서 여기 한강 유역을 신라가 독차지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백제가 공격해 오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진흥왕의 군대들이 성왕을 제거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신라는 북쪽으로 고구려의 영토 일부를 잠깐 장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쪽으로 더 나아가서 대가야를 병합해 버리면서 후기 가야 연맹마저 멸망시켜 버리죠. 이게 562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떤 부족 연맹 국가에서 뭐 불교 그 다음에 뭐 율령 이런 거 하면서 부족 연합의 성격을 없애고 왕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를 발전한데 반해서 가야는 이제 진흥왕이 멸망시킬 때까지도 여러 이제 왕국이 연맹한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단계에서 결국 멸망하고 만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진흥왕이 이제 대가야를 병합하면서 이 지역의 뭐 철이나 풍부한 이제 농사 그런 자원을 바탕으로 더욱더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기 자료에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쌤한테 물어보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